네, 이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이번에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부소장인 김겸훈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사고가 나고 거의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컨트롤 타워가 있지요. 현재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져 있는데, 네. 중앙대책본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도 뭐 우리나라 재난사고가 참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후 대책이라든가 또 매뉴얼이라든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네.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까요? 먼저 교훈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들은 많은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축적해서 교훈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이제 개선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은 어떤 그런 국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그 재난이나 또는 어떤 그런 그 대량 어떤 그 화물로저의 그런 파업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고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었죠. 뭐 서해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그런 엄청난 환경 재난도 겪었습니다. 그런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이 얻어진 결론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통합적인 그런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후보 시절부터 또는 인수위 시절부터 그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네. 그래서 140개 국정 과제 중에서도 실제로 이런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 관리 및 대응 컨트롤 타워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강화된 그 기능 자체가 그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죠. 네.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대책본부라는 것으로서 집중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건에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예. 네. 특히나요, 지난해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2개월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 네. 이후에 발생한 첫 재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가요. 그런데 이게 네. 말미얼은 마련이 됐지만 실전에서는 제대로 이게 활용이 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은 이미 예견됐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런 법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네. 들면 축구 선수가 어느 팀이 호나우두라는 선수하고 메시라는 최고의 선수 두 선수를 한 경기장에다 넣으면 실제로 전력이 2배로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건 미지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 두 선수가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실제로는 예.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현재 컨트롤 타워 내에서는 그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해양부 소속의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하고 부처 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실제로 이런 상황 하에서 현장에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미주라는 거죠. 교수님, 제가 그게 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네. 좀 하나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는데요. 지금 뭐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 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네. 가장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까 예.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매뉴얼이 없냐 있냐 뭐 그러셨죠? 매뉴얼도 매뉴얼. 중요하지만 아니, 매뉴얼이 다 있어요. 예. 선생님 들어보세요. 매뉴얼이 다 있는데 그 매뉴얼이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너는 뭐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협조를 해야 되고 아하. 누구는 어떻게 반드시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요 조항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요번에 그러니까 보면 예를 이제 들면 교수님 예, 그 계속 매뉴얼 말씀하시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예를 들면 호나우두하고 메시하고 니들은 공격을 해라라고 했으면 공격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명확하게 찝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왜 그러면 사람이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이니까 그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주어진 권한을 어떤 부분에서는 양보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네. 부분에는 포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다른 사람의 권한을 내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고 넘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그 세월호의 선장과 네. 이번에 진도 해상관제센터 또 제주관제센터하고 교신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위기에 대한 그 감이라고 할까요? 정도가 그 당사자들은 상당히 낮았다. 위기감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면 빠른 대처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요. 네.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실제로 그 모든 나중에 이제 취재해서 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도 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네. 자기 어떤 상황을 하도록 상황을 아는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건 지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실제로 시행해보고 그런 상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위기에 급박하게 상황하면 소위 속된 말로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네.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지. 그 상실했을 때 의존하는 게 그때 매뉴얼이에요. 네.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 매뉴얼을 떠들어봤을 때 이때는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돼. 그럼 그 누구는 반드시 그 연락을 받으면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조밀하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을 받으면 너 공격하고 어디로 패스해 이게 아니라 너는 어느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 누구에게 반드시 패스하고 누구는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 매뉴얼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 그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서 조정을 해서 협력을 해서 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저희 지금 앞서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돌아온 그 기자와 얘기를 해봐도요.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늦는 거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은 거를 또 꼽았어요. 실제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너무 지금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돌아가서 정작 필요한 그 재난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매우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드러나지 하나도 않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재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아까 앵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매뉴얼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매뉴얼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과 기능하는 기능자와 기능자, 기능기관과 기관, 역할과 역할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려면 그들을 수긍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냥 부처 간에 협력해라 이게 아니고 부처 간에 협력한다는 얘기는 내가 권한을 더 가져오느냐, 더 양보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정말 전사적인 그런 횡적인 그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통치자의 기본적인 개념이어야 되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대응 대책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죠.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민 감정으로서 누구한테 벌을 주고 어떻게 하는 그 부분은 아마 검찰하고 법에서 할 거예요. 진짜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사고가 왜 선상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승무원들이 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한 매뉴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행정가나 어떤 특정 분야가 대입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분야가 함께 해서 해야 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끌어서 만약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매우 우리와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것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로운 사람, 어떤 조직이나 어떤 주체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는 다시 이런 제2의, 제3의 세월호가 등장하지 않지 다시 또 그냥 전에 하던 식으로 정부 조직 좀 하고 누구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문제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